사장님, 저는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. 뭐 시행한 지 한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제가 보기에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. 동의하시는지요? 예,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 기업의 고위 경영진을 형사처벌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게 이 법의 목적인데 사망 사고는 안 줄어들고 있죠. 보시는 것처럼 네, PPT 보여주십시오. 네, 계속 뭐 재해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이제 재해법 해당 대상인 50인 이상 보시면 뭐 오히려 사망 사고는 늘어나고 있는 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먼저 좀 제가 판단한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. 저는 이제 기업이 고위 경영진의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서 대형 로펌 선임에만 돈을 쓰고 실제로 사고 예방에는 예산 집행이 저조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좀 듭니다. 좀 찾아봤더니 결국 이제 중처법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형 로펌 배불리는 법인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지금 조사한 결론인데요. 중대재해 사건이 전체 510건 중 345건의 이제 67%가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중에 이제 김 회장을 포함해서 10대 대형 로펌이 238건으로 46.7%를 차지했습니다. 그 건설업을 보시면 저 선임 건수를 보시죠. 뭐 선임 172건 중에 10대 로펌이 약 거의 50% 차지했고요. 이 중에서도 50억에서 120억 사이 규모는 선임 건수가 뭐 46%인지 반해 일단 800억 이상 대규모 현장은 89%에 달합니다. 그리고 10대 로펌 선임 건수 격차는 더 벌어져요. 이제 50억에서 120억 사이랑 800억 이상 규모는 거의 뭐 80% 정도에 달해요.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네, 1000명 이상 기업은 뭐 10대 로펌에 거의 다 뭐 밀어주고 있고 선임 건수도 뭐 70% 이상입니다. 결국 그 대기업 이러다 보니까 뭐 로펌 선임해가지고 대기업들은 거의 다 빠져나가고 있는 게 결국 또 판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 대기업만 처벌을 피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중처법 위반으로 판결된 중대재해 사건 총 23건 중에 대기업은 1건, 중견기업 4건, 중소기업 18건 이렇게 재 판결을 받았습니다. 결국 돈 많은 대기업이 로펌 선임해서 빠져나가고 중소기업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요. 실제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편한 세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1호 건설회사 DL ENC 여러 차례 국감에서 지적받았잖아요. 근데 중처법 시행되고 나서 1년 8개월 동안 이 회사 건설 현장에서만 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어요. 근데 중대재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.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중처법이 이렇게 하려고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분명 생각하고 형사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법 시행으로 기업이 이제 경영자 보호가 아니라 예방 조치에 만전을 좀 기해야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했는지는 저는 궁금합니다. 중처법 이후에 정말 기업들이 뭐 대피 훈련에 예산을 썼다든가 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뭐 매뉴얼을 만들었다든가 뭐 이런 데 돈을 썼다는 뉴스가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게 지금 저의 판단이고 그렇다면 저는 노동부 차원에서 좀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고용노동 관리감독권이 있으니까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처법 이후에 법무팀을 만들거나 로펌에 투입하는 비용과 실제로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했던 비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? 저희도 그렇게 부분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뭐 영업상 비밀, 경영 비밀 이렇게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로펌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이런 걸 파악하기가 실제로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파악이 될지. 최소한 중처법 이후에 예방에 얼마나 비포 앤 애프터 예산을 어디에 곳곳에 썼는지에 대한 예산 파악은 좀 하셔야지 네. 고용노동부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좀 되고
실제로 오너 경영의 중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전문 경영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다는 얘기들도 지금 되게 많잖아요. 이런 부분도 파악이 좀 하셔야지 아 중처법에 관해서 고용노동부가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인 이상도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은 유예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경총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그 50인 미만은 뭐 준수를 할 준비조차 좀 안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유예 필요성에 대해서 86%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고 실은 이제 필요하다과 동시에 이제 정부의 산재 예방 지원을 좀 받고 싶은데 받은 기업이 29%에 불과하다는 점이에요. 근데 저희가 좀 그러면 돈을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좀 봤더니 꽤 많이 쓰셨어요. 2조 5천억 원 정도 지원을 하셨고 2조 5천억 원 중에 대부분 50인 미만의 97%를 쓰셨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사업들 완전 동행 지원 사업이라든가 몇 가지 사업을 봤는데 뭐 이런 지원 사업을 받은 후에도 결국 뭐 중처법 조사나 수사 또는 재판받은 곳이 여전히 발생을 합니다. 그리고 뭐 안전보건관리 체계 컨설팅 해주는 사업도 지원을 하셨는데 이 사업 지원 받은 곳 역시 곳 중에 재판받은 기업이 93건이나 돼요. 그러면 2조 5천억 원 어디다 쓰신 거세요? 50인 미만에 대해서 지원을 하셨다면 저는 이게 분명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,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실까요? 예, 저희도 그 대부분 2조 5천억을 그 90% 이상을 50 미만 중소사업장에 하는데 당장은 이렇게 좀 도움되는데 저희가 직접 현장에 만나보면 100억 매출에 보면 영업이익이 3, 4%가 돼서 관련해가지고 기업이 이걸 가지고 복지라든지 산업안전에 투자하는 비용이 좀 적다. 그래서 그 저희가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되지 않고 순간적으로 장비 같은 걸 도입하고 그다음에 이 문화적인 부분을 개선하지 않다 보니까 장비와 예방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결합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현장에서 좀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. 저희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시행 현황 관련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법이 가지고 있는 방향에 맞춰서 고용노동부가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계획을 좀 종감 전까지 어떻게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계획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